우리가 이제 뭐 실적과 관련돼서도 또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65조 컨센서스에서 60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에 더해진 뉴스이지 그 뉴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실적과 ADR 흥행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일부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적이 2분기가 피크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블룸버그라든지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젠슨왕도 그렇고 계속해서 쇼티지가 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있죠. 투자자들이 불안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에 또 귀가 기울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실적에 기반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면 결국 실적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 구간에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이익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이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뭐 지났을 수도 있고요. 피크아웃이 아직 오려면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안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론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분할 매수 구간일까요? 반도체 국한에서 보면 공포에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하면 다시 매수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포에 매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죠. 그리고 공포가 아니더라도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실적이 안 좋으면 매도를 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살아있다라면 공포를 이겨내야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심리 관리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공포를 느낍니다. 저조차도 공포를 느껴요. 누구든지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그거를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공포를 느끼지만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이 기업의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 이익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훼손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도 또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는데 일단 좀 심리적으로 그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65조 컨센서스에서 60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에 더해진 뉴스이지 그 뉴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책 당국에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 이 얘기도 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해놓고서 또 또렷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투심을 지금 현재 많이 흔들어 놓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 삼성전자, 하이닉스, 뉴욕 증시가 강함에도 반도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휴유증이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실적이 좀 늘어난다라면, 실적이 확정적으로 잘 나온다라면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당분간은 확정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화, 그다음 변동성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보다 소부장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부장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에 돌아와서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세를 찾으면 소부장이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부장이 결국 실적이 잘 나오면 소부장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따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보다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우리가 소부장과 반도체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슈. 그럼 결국 뭐다?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것이어야 되고 역시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해야 되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단위로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으로 우선 담을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검사 장비를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리노공이라든지 고영 같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든지 간에 현재도 라인의 증설에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장비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공정이 미세화되고 나노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검사 장비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로 좁힐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소부장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시야를 넓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수요 확대소 SK 하이닉스 중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거.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하죠. 삼성전자도 공장을 증설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도 일본에다가 HBM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 서로 눈치 게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결론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업황이 수요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죠. 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조 단위의 돈들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수요가 2, 3년 내에 꺾일 거다라고 보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2, 3년 동안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걸 회수하기 전에 그 호황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업체가 먼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투자 결정을 내렸고 특히 이번에 ADR 반응에서 들어온 40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청주까지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